이거는 제가 아는 일반 망감류 농가분들이 1년생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까지 갈 때보다 약 1년 반에서 2년이 앞당겨진 거예요. 1년 반에서 2년이요. 그리고 배양은 어떻게 할까? 이제 저는 이제 배양 방법이 사장님네가 잘 저기일 것 같아서 요거를 설명을 더 드리는데, 아시겠지만 AB 하나가 25말 500리터 배양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복합 비료나 또는 수용성 비료를 3kg를 넣는 거고, 당을 넣어줄 목적으로 하얀 설탕을 넣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막힌다는 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상추도 다 전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박스에 4세트 박스에 망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적을 하는 분들은 펌프에 여과기가 있지만 A나 B나 비료나 담을 때 그 망사를 한 겹으로 하지 말고 2겹이나 3겹으로 하라 그래요. 그러면 여과기에 걸리는 횟수가 적으니까 청소하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저렇게 주시면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터를 가열해서 물을 약 40도 정도로다가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분기를 넣어주는 기포기를 가동해서 슈퍼바이오 A, B, 비료, 설탕을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슈퍼바이오 A는 종균이기 때문에 100% 잘 녹아요. 설탕도 잘 녹아요. 만약에 슈퍼솔을 넣는다 그러면 슈퍼솔도 잘 녹으니까 굳이 망사에 안 넣어도 되죠. 그러면 망사에 넣을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B는 꼭 넣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슈퍼솔이 아니라 복합 비료를 넣는다 그러면 걔도 꼭 망사에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망사에 넣을 때 옛날부터 복합 비료를 농가분들이 녹여주는 버릇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손으로 막 으깨입니다. 알차게 뽑아내려고. 그러면 그런 비료가 녹은 다음에 다른 성분들이 그건 녹은 게 아니라 으깨져서 망사로 빠져나가서 여과기에 걸리고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복합 비료를 넣고 배양을 할 때는 망사에 넣고 한 10초나 15초나 이렇게 흔든 다음에 쭉 건져서 복합 비료가 어느 정도 녹고 나머지가 있다면 그냥 버리라 그립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배양이 하루에서 3일 정도 끝나면 물과 희석해서 연면십이나 관주로 하죠. 그리고 이제 배양액을 이송할 때나 살포할 때도 거기 있는 망사를 잘 이용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 주는 방법이 육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주도는 딱 2가지 분류로 줍니다. 배양을 하면 이거를 150말, 200말, 300말 통에 배양 원액을 옮겨요. 그리고 물을 채워요. 그래서 이거를 펌프로 하단 쿨러나 전적으로 주고,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큰 통이 없는 데들은 펌프가 있으면 흡입 라인이, 물을 주는 흡입 라인이 50mm나 대개 65mm로 되어 있어요. 제주도는 과수원에. 그럼 옆에 구치를 하나 더 다는 거예요. 밸브를 달아서 흡입 쪽에. 그러면 내가 200말, 300말짜리 부피 차지하는 거를 거기다 안 넣고 흡입 라인을 새로 만든 거를 배양 원액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50이나 65mm로 흡입을 하고 흡입 라인에 배양통에 집어넣는 거는 20mm나 30mm짜리로다가 만들어놔요. 그러면 배양 원액은 20mm로, 물은 50이나 65mm로. 물론 유속이 차이는 있겠지만 20mm나 50mm로 하면 이게 단면적 기준으로다가는 1대4 이상이 돼요. 그러면 펌프에서 섞여서 나가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주 지역에 있는 건데, 제가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착색이 되는 과일은
그러니까 감귤이나 망감류 같은 경우가 착색 기간이 있어요. 한 9월, 10월, 11월. 그래서 저는 감귤이나 망감류 수확 3개월이나 4개월 전에는 안 뿌리라 그래요. 왜냐면 너무 잘 자랍니다. 그럼 착색이 늦어지죠. 그래서 한라봉 레디안 같은 게 12월에서 1월에 수확을 하는데 딱 얘기를 해요. 9월까지 주고 안 주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제가 공간에 하고 있는 거를 다 제가 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건데 필요한 게 딱 요거예요. 기포기. 근데 이 기포기가 기포기 용량을 딱 보면 몇 와트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분당 몇 리터. 그러면 그 용량은 물 수심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래서 50말 같은 경우는 물 수심이 1m가 넘으니까 기포기를 사용하실 때 최소 40와트짜리는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히터죠. 육지에서는 제가 어떤 히터를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제주 같은 경우는 이런 간접가열 히터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뚜껑. 이 뚜껑은 이런 시커먼 고래통에 원래 있는 뚜껑도 되고 이런 합판으로 만든 것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뭐 이 뚜껑은 물이 가열됐는데 이게 오픈돼 있으면 열기가 다 날아가 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열기를 안 날아가게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 이렇게 딱 4가지죠. 이렇게 4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분들이 내 지역은 똑같은데 너무 추워. 그럼 이렇게 보일러 보온재로 감싸요. 요거 1cm짜리로. 그러면 히터가 가열되는 시간도 훨씬 덜하고 한번 물이 데펴지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MC에서 만든 전용 고온성 배양기도 왜 스테인레스로 안 만들었냐면 이게 고온성이니까 온도 유지를 잘하라고 FRP로 만들어서 3cm 두께로 보온재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온재로 감싸도 되고 아니면은 요즘은 뽁뽁이가 농업용으로도 나온 거 있습니다. 그거를 감싸주시면 돼요.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창고 안에 하우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사각통도 됩니다. 사각통 히터 넣고 기포기 넣고 이거 AB 배양하는 겁니다. 이게 그 할머니네요. 어제 그저께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또 이게 200말 300말짜리 통에 요 배양원에 집어넣어서 물 넣어서 쿨러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용 배양기고요. 이제 용량이 클 때입니다. 이제 아까까지는 50말인데 이제 100말. 그러면 이제 100말통은 되게 이거나 사각통이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50말짜리는 배양이 끝나면 흡입망을 집어내서 펌프로 빼내면 잔저물이 요만큼 남아요. 그러면 걔는 제껴서 하기가 쉽죠. 근데 요런 통은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요런 통을 농가 가서 보면 밸브가 옆면에 되어 있습니다. 옆면에. 그럼 옆면에 되어 있는 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걸 자세히 보시면 제가 밑면에다 타공을 한 거죠. 밑면에 타공해서 엘보를 써서 밸브를 넣어서 이 배양액을 보내거나 배양액을 보내고 나서 청소할 때 여기다 수도 호스를 넣어서 싹 돌리면 찌꺼기가 여기로 자연적으로다가 낙하돼서 나가는 거죠. 또 하나는 히터입니다. 100말통을 이런 50말짜리 히터로 쓰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요 위에다가 요 히터를 2개를 집어넣었죠. 그래야지 50말보다 물량이 많으니까 데펴지는 시간이 적겠죠. 어떤 작물에 AB를 하고 있는지 이만큼 이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라봉부터 여 마늘까지 이 사진은 AB로 배양해서 주어서 있는 사진이에요.
인터넷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A, B 쓴 사람들의 작물 사진이에요. 전부 다는. 그러니까 뭐 한라봉서부터 키위, 망고, 블루베리, 무, 옥수수, 비트, 깻잎, 상추, 브로콜리 다 되는 거예요. 밭작물이 됐건 시설 채소가 됐건 과일이 됐건 아열대 작물이 됐건 다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물론 육지에 있는 작물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있는 거에 한해서는 다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추랑 감귤 하우스걸 했는데 그럼 밭작물에는 어떻게 하느냐? 브로콜리, 양배추, 월동물을 소개해 드릴 건데 유기농, 무농약, 무농약이에요. 제가 이거를 도청 친환경 농업과랑 얘기를 해서 우리가 브로콜리, 양배추의 뿌리옥병을 방지하는 거를 실험을 하겠다 해서 시험포를 선정을 했어요. 근데 시험포를 선정을 할 때 관행농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농약을 쓰는 시험포를 하면 뿌리옥병이 방지가 되거나 뿌리옥병이 발병이 안 되면 미생물의 효과가 아니라 농약의 효과가 그릴까봐 일부러 유기농 무농약을 택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밭작물은 어떤 밭작물이 됐건 간에 파종 일주일 전이나 보름 전이나 열흘 전이나 7일 전이나 토양 혼합 처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천평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평 기준으로 AB를 배양한 거를 50마리죠. 천평이면 1000리터에다가 물을 1000리터를 섞어요. 그래서 친환경 농가는 친환경 유기공시된 약재가 있어요. 살충제, 살균제, 유황이겠죠. 친환경 자재는 그런 거를 같이 섞어요. 관행농가는 농약을 섞어요. 대정의 마늘의 토양화 처리할 때 대정 지역에 어떻게 하냐면 8월 달에 바사미드라는 농약이 있습니다. 예, 바사미드를 뿌리고 비를 씌워요. 열로다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것들을. 그런데 미생물 배양액이 있으면 바사미드 같이 섞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바사미드 뿌리고 배양액이랑 물을 뿌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브로콜리는 차에다가 이게 100말짜리 통이에요. 여기다가 50말 AB 배양액 넣고 물 50말 넣고 유황이랑 친환경 살충제 넣고 차로다 돌아서 뿌리는 겁니다. 요분 같은 경우는 약대로 뿌리는 거예요. 차에다가 넣고 약대로 뿌리는 거예요. 월동무 부치 빼고서 그냥 뿌리는 거예요. 이게 차로 도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 뿌려지는 게 배양액에 물에 약재 섞인 거예요. 돌아서 계속 도는 겁니다. 월동무 이것도 무농약인데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 나가는 게 배양액 1대 물 1이에요. 천평에 100말 뿌리는 거예요. 꼭 약재 섞어서 뿌리는 겁니다. 이분도 배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50말 통에 합판으로 이분은 합판을 이렇게 덮었잖아요. 히터로 가열해서 그럼 요게 AB 배양액이에요. 요거를 요런 차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토양 혼합 처리가. 밭작물은요. 그래서 이제 9월 1일 날 정식을 하고 열흘 있다가 이제 연면식이랍니다. 정식한다고 열흘 있다가. 그러면 이제 작물이 있을 때 양배추, 브로콜리, 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뿌리냐? 1대3이에요. 1대3. 그러면 내가 1000평에 50마를 뿌린다. 그러면 1이 배양액이고 3이 물이 되겠죠. 그러면 50말 중에 12말 반은 배양액이에요.
37말 반은 물이에요. 합하면 50말이 되겠죠. 거기에 내가 뿌리는 친환경 자재나 농약을 섞어 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꼭 친환경 농가 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 AB를 무농약 양배추에 적용을 한다 라고 하면서 도청에 얘기를 해요. 친환경 농협과에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 그래서 제가 3년 했습니다. 올해도 또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잘 찍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만들어서 도청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드론도 배워서 제가 찍은 겁니다. 이것도. 여기 이제 일자철인데 8월 20일 날 정식전 토양원화 처리 50말 1대1이죠. 요게 푸른의 재료가 유기공시된 살충제예요. 그래서 살충제랑 살균제 유황에 AB 배양액을 넣어서 8월 20일 날 토양원화 처리를 하고 9월 1일 날 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열흘 있다가 미생물과 요거를 섞어서 계속 한 달에 2번씩 치는 거예요. 포인트는 흠뻑 치는 거예요. 똑같은 척평이라도 어떤 분은 농약을 30말 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40말 치는 분, 어떤 분은 50말 치는 분. 50말 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미생물도. 이게 배양액에 물에 유황, 친환경, 살충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똑같은 천평이라도 30말 치는 거랑 40말 치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농약 칠 때 안 치고 브로콜리 양배추가 수세가 별로 안 좋아서 미생물만 내가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배양액을 집어넣고 엔진 펌프로다가 농업용 직수가 연결된 스프링클러에다가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 나갈 때 배양액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건 농약을 안 섞은 거죠. 이거는 내가 수세를 회복시키거나 좋게 하기 위해 때. 이제 YTN에 나옵니다. 이분이 뿌리 혹병인데 완전히 성공을 한 거예요. 양배추가. 아까 그건 무입니다. 토양 혼합 처리한 무. 이제 지금은 AB가 농약의 효과를 나타내는 걸 제가 사용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게 뿌리 혹병이에요. 이게 브로콜리의 뿌리인데 요거는 제가 현장에 가서 판 거예요. 부정행의 혹들이 있죠. 여기에 균들이 다 있는 거예요. 20년 10월 27일인데 제가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이때는 병이 걸렸으니까는 1대 3이 아닌 미생물이 1에 물 2로 해서 농도를 세게 해서 5, 6일 간격으로 계속 칠하했습니다. 그러니까 25일 지난 후에 제가 가서 농가랑 같이 파봤죠. 혹은 있어요. 근데 뿌리가 나잖아요. 물로 세척을 했어요. 여기 있는 거를. 뿌리가 나잖아요. 아까 교수님도 2016년도인가 몇 년도에 육지에서 한 자료 보면 늦게 뿌렸는데 죽지는 했지만은 새뿌리가 나온다 그랬죠. 이게 나옵니다. 더불어서 생육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혹병이 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11월 7일 날 또 찍었죠. 안 번졌어요.
11월 21일 날 안 번졌죠. 12월 5일 날 안 번진 거예요. 안 번진 거예요.